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한국의 해방 전후사, 그리고 그 독립 과정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1945년 우리가 맞이한 해방이 곧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다. 뭐 이런 점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 얽힌 여러 국제적인 요인들, 또 인물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카이로 회담 내용도 있고 장제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가들 관계,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역사 해석 문제까지 다루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 당시 굉장히 복잡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지, 그리고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 또 중화민국의 장제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자료에 언급된 역사 왜곡 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역사의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독립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료를 보면요. 해방은 말 그대로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서 압제로부터 이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요. 아, 네. 독립은 우리 스스로 국가를 세우고 운영하는 그런 주권의 회복을 뜻하는 거죠. 주권 회복. 네. 당시 해방은 사실 연합독의 승리, 특히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가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온전히 우리 힘만으로 쟁취한 완전한 독립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하지만 이게 뭐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나는 노력이 전혀 의미 없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하죠. 네. 그분들의 정말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기에 결국 해방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자료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이 해방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자료에 1943년 카이로 회담이 언급되던데요. 아, 네. 카이로 회담 중요하죠.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이 세 정상이 모여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를 논의한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해서 적절한 시기, in due course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만든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적절한 시기? 이게 좀 애매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의 모호함 때문에 나중에 그 신탁 통치 논란의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약속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구가 없었다면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는 훨씬 더 불투명했을 거다라고 자료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그 장제스의 역할이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자료가 여러 번 강조하던데요. 한국 독립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다고 나와요. 즉각적인 독립이요. 네. 이게 당시 미국이나 영국에 고려했던 신탁 통치, 그러니까 연합국이 일정 기간 한국을 대신 통치하려는 계획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오, 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자료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의 1932년 상하이 의거, 아, 홍콩 공원. 네. 그 의거 이후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그 끈질긴 투쟁에 장제스가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윤봉길 일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군요. 그럼 김구 선생과 장제스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자료에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언급도 같이 있던데요? 네, 김구 선생은 그 윤봉길 일거를 계기로 장제스와 이제 협력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후 약 8년간 장제스의 지원 약속을 받아냅니다. 8년이나요? 네, 그리고 이 지원금이 1940년 한국 광복군 창설에 아주 중요한 미천이 되었다고 하죠. 아하. 그리고 카이로 회담 전에는 김구 선생 등이 직접 장제스에게 한국 독립 보장을 요청했고 장제스가 이걸 받아들여서 회담에서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내용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에 따르면 장제스가 김구 선생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좌파 노선으로 분류되던
김원봉 선생 역시 지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김원봉 선생까지요? 네, 김원봉 선생은 장제스의 도움으로 그 명망 높은 중국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고요. 또 그가 이끈 조선의용대 1938년에 창설됐는데 이 역시 장제스의 지원을 받았다고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노선이 다른 두 지도자를 모두 지원했다니.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나요? 자료는 이게 뭐 단순히 자선 사업 이런 게 아니고요. 가능한 모든 항일 세력을 지원해서 일본에 맞서려고 했던 장제스의 상당히 실리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시에 당시 독립운동 진영 내부의 그 복잡한 이념적 또 파벌적 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분석합니다. 실리적인 전력, 복잡한 구도. 네, 그러니까 장제스는 한국 독립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세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당시 독립운동의 그 다층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세력과 국제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갔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료에서 언급된 그 역사 왜곡 논란 부분을 좀 짚어보죠.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승만과 루스벨트 사이에 비밀 독립 약속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한다는데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소위 이승만 루스벨트 밀약설,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아, 확인된 바 없다. 네, 자료는 이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역사를 왜곡하고 또 독립과정과 운동가들의 그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이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자료들은요, 한국의 독립이 단순히 연합국의 승리라는 어떤 외부 요인만으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님을 보여줍니다. 네. 가이로 회담 같은 외교적 노력, 특히 거기서 장제스의 역할이 중요했고 또 김구 선생, 김원봉 선생 등 다양한 노선의 독립운동가들의 정말 끈질긴 투쟁이 결합된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복합적인 과정?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사실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네, 정말 복잡한 역사적 사건일수록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그 핵심 사실과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장제스는 김구의 임시정부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노선을 걷던 세력을 모두 지원했잖아요. 네, 그랬죠. 상당히 의외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장제스의 이런 양면 지원이 당시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의 그 경쟁과 협력 관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아, 양면 지원의 영향. 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당시 분열되어 있던 독립운동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긍정적이었을지, 혹은 오히려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되었을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 명시된 내용 너머로 우리가 좀 더 깊이 탐구해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